안녕하세요. 잡쇼강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사태는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나마 러시아, 우크라이나와의 소통을 이어오고 있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양측이 휴전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휴전에 대한 합의 전망이 밝지 않은 가운데 러시아가 백린탄을 또다시 사용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사실상 전쟁이 장기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최근 러시아로 인해 동북아까지 혼란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게 하는 것을 보고 중국도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는 기밀 문건이 공개되면서 큰 충격을 준 것입니다. 또 그보다도 지금 앞뒤 구분 못하는 러시아가 쿠릴 열도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을 공격하겠다는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최근 일본과의 평화조약 체결 협상도 강제로 깨버렸다고 하는데요. 러시아의 이런 극단적인 선택에 일본은 현재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동북아에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만을 향한 야욕을 보이고 있는 중국의 속내가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장악하는 방안을 고려했다는 기밀 문건이 공개된 것입니다. 대만 C뉴스에 따르면 공개된 러시아 연방보안국 FSB의 기밀 보고서는 시진핑 주석이 이번 가을 대만 침공을 고려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기회의 창이 닫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FSB는 시 주석은 대만 수복이라는 공적을 앞세워 순조롭게 사면임을 확정지으려 했다고 전했는데요. 해당 문서가 의심할 여지 없이 FSB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면서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 더해 전 세계에 충격과 공포를 안겨줬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중국과 대만은 통일 문제를 놓고 공개적으로 날선 공방을 벌이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인민일보에 따르면 최근 왕양 공산당 상무위원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고 대만 독립분자들의 분열과 외부 세력의 간섭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강경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만 정부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되면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대만 정부는 대만과 우크라이나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대만은 경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중국이 무력으로 침공한다면 참혹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와중에 중국군이 대만을 겨냥한 실전 훈련에 규모를 강화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미국 VOA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중국군이 일본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물라카 해협을 잇는 돌연선을 돌파해 동쪽으로 확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군이 실전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며 지난해 중국 군용기가 900차례 이상 대만 아디즈를 침범했고 최근에 민항기가 대만 열도를 침범하는 회색지대 전술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회색지대 전술은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모호한 도발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앞서 2월 중국 민항기는 마주열도 상공과 대만이 시류 지배 중인 프라타스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대만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어느 쪽이 이긴다고 해도 비참한 승리에 불과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도 나왔는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전면적인 무력 충돌이 벌어지면 중국과 대만 모두 막대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고 본 것입니다. 중앙통신에 따르면 추 거정 대만 국방부장은 일단 전쟁을 하면 승자조차 비참해질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전쟁을 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대만은 여전히 대중 경계태세 수위를 높이는 등 전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대만은 중국과의 직접적인 무력 충돌을 피하면서도 중국의 도발에 대비한 대응 전략을 차근차근 준비 중입니다. 대만 정부는 잇따라 미국의 무기를 구매하고 있으며 또 최근 현행 4개월의 군 복무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대만은 중국군의 위협과 작전상 필요를 이유로 1951년부터 징병제를 실시해오다 2018년부터 지원병으로 이루어지는 모병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번에 대만 정부가 의무 복무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결정하면 대만의 병력 자원이 늘어나는 등 작전 훈련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뿐만 아니라 대만군은 중국 항공기가 진입했던 최전방 지역에서 실사격 훈련에 나서며 중국의 무력 시위에 강력한 경고 신호도 보냈습니다. 최근 대만 육군사령부는 마주 열도에서 정체불명의 항공기 출현 등 다양한 상황을 감안한 실사격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마주열도 둥인섬에서는 지난달 초 중국 항공기로 추정되는 미확인 비행물체가 출현했었는데 이번 훈련은 바로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만은 중국의 보란듯이 정부 대표단을 유럽에 파견하면서 중국 견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본격적인 외교 행보에 나섰습니다. 이달 하순 대만 정부 대표단은 체코,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 등을 방문해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만 정부 대표단엔 경제부, 과학기술부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등 유럽 국가들과의 심도 있는 협력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면서 대만의 외교 전략도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상황에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맞서 싸우겠다는 대만인들도 부쩍 늘어나는데요.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대만 국제전략학회 조사 결과 대만인 10명 중 7명은 중국이 침공하면 즉시 참전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12월 진행된 조사에서 대만인 10명 중 4명이 참전 의사를 밝힌 것에 비하면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대만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대만인들 사이에서도 스스로 자국을 지켜야 한다는 인식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대만 중국보다도 지금 정신이 매우 혼란한 상태인 푸틴이 진짜 일본을 공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이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면서 러시아가 일본과의 평화조약 체결 협상을 돌연 중단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 외무부는 일본과 평화조약 체결 협상을 지속할 의사가 없다며 러시아의 비우호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국가와 양자관계 논의는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남쿠릴열도와 일본 사이의 무비자 방문에 관한 1991년 협정과 남쿠릴열도 거주 일본인들의 고향 방문 절차 간소화에 관한 협정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남쿠릴열도 내 공동 경제활동에 관한 일본과의 대화에서 전면 탈퇴하겠다는 의사도 전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적국으로 맞서 싸운 러시아와 일본은 남쿠릴열도를 둘러싼 영토 갈등으로 아직도 평화조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1855년 러시아와 체결한 조약을 근거로 러시아가 시료 지배 중인 남쿠릴열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러시아는 2차 세계대전 후 국제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러시아에 귀속됐다고 반환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러시아가 일본과의 영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평화조약을 체결한다는 입장을 파기하면서 계속해서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는 일본을 공격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는데요. 게다가 러시아는 평화조약 교섭 중단과 관련해 책임은 모두 일본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외무부는 양자 협력과 일본의 손해 책임은 협력 대신 의도적으로 반론 노선을 선택한 일본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일본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취한 일방적 테러 제재의 비우호적인 성격을 고려해 일련의 조치를 취했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앞서 일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러시아 주요 금융기관을 자산 동결 대상으로 지정하고 푸틴을 포함해 러시아와 관련된 개인이나 단체의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러시아는 일본 열도 주변에서 러시아군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본 자유대에 따르면 지난달 오우츠크해에서 러시아 함정 24척이 해상훈련을 벌였고 이달에도 러시아 함정이 일본 혼슈와 홋카이도 사이 스가르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에 러시아 함정에 일본 영해 침범은 없었지만 이렇게 많은 러시아 함정이 스가르 해협을 통과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데요. 심지어 러시아는 일본과의 갈등 지역인 쿠릴 열도에서 미사일 발사 훈련을 감행하며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NHK에 따르면 지난 10일 러시아군 동부 군광군은 쿠릴 열도 일대에서 지대공 미사일 S-300V4 시험 발사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300V4는 반경 400km 이내에서 접근하는 전투기와 미사일을 격추 요격하는 강력한 성능을 가진 대공방어 시스템으로 러시아는 지난 2020년 S-300V4를 이투르프 섬에 실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러시아군은 이번 미사일 발사 훈련에서 공중에 있는 수십 개의 목표물을 100% 파괴했다고 밝히며 일본을 향해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처럼 예상치 못한 러시아의 위협에 일본도 부랴부랴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일본 방위성은 러시아군의 항행 방향과 목적을 주시하면서 자위대의 경계 강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이어 중국의 대만 도발, 여기에 일본을 향한 러시아의 군사적 움직임까지 현재 동북아 지역의 상황은 연일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지금이야말로 국가안보의 중요성과 자주 국방을 새삼 절감하는 시기입니다. 앞으로 동북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있게 지켜보고 빠르게 소식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